2월 1일 기준으로 적금 탈출 상품들, 저위험 상품들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몇 달째 말씀드리지만 이게 그냥 상품 뭐다 이러고 끝나면은 여러분들이 유튜브 영상 보는 보람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이런 상품에 가입을 하고 선택을 한 다음에 뭐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은 다른 상품을 이제 선택하는 이 피드백 과정이 있어야지 여러분들 재테크 실력이 늘어날 수 있어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그냥 무작정 머니하이가 투자라는 거 투자해 뭐 잘 안 돼 그럼 머니하이 욕밖에 안 하잖아요. 혹시 뭐 제가 추천을 해가지고 뭐 잘 됐다 그거는 여러분들 실력이에요. 아 이런 맥락에서 맞는구나, 뭐 내년에는 뭐 이런 상품을 또 골라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게 된 거니까요. 여러분들 실력이에요. 잘 돼도 여러분들 탓이고 못 돼도 여러분들 탓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은 무섭잖아요. 뭐 재테크 이런 거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두 파트예요. 첫 번째로는 돈의 흐름을 먼저 이야기해드리고 그 다음에 요즘에 저위험 상품들은 어떤 것들을 좀 관심 가지면 좋을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돈의 흐름 이야기를 해볼게요. 거창하게 돈의 흐름이라 그랬는데 어렵지 않은 얘기고 여러분들이 기초를 탄탄히 해야지 나중에 뭐 포트폴리오 투자를 배우든 주식 투자를 하든 이럴 때 다 써먹게 되실 거예요. 계속 머리 흐름이 돈의 흐름으로 이제 연결이 되실 거예요. 사고방식이. 이야기할 뉴스는 두 가지예요. 이제 오늘 새벽에 미국에서 기준금리 발표를 했어요. 지금 미국의 금리가 5.25에서 5.5% 수준으로 4연속 동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뉴스 타이틀을 보면은 올해 적절한 시점에는 인하를 시작하겠다라고 했어요. 뭐 지난달에 얘기했을 때도 금리 인하가 가까워 오고 있으니까 시장의 금리들이 좀 이제 내려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확 이렇게 바뀌지 않아요. 1 더하기 1은 2, 3 더하기 3은 6 정답이 있는 문제처럼 탁탁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고 올해는 적절한 시점에 인하를 하려고 하는구나 인 거예요. 근데 이제 기준금리는 지금 동결되어 있는 상태인데 시장의 금리는 내려왔어요. 자, 기준금리랑 시장금리 차이 제가 이야기 드린 적 있나요? 아는 분 댓글 달아보세요. 예전에 영상에서 얘기 드린 적 있는데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정해놓은 금리예요. 그래서 기준금리예요. 이 금리가 탁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는 거고, 근데 시장금리 같은 경우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금리예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시장금리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기준금리보다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12월일 수도 있지만 이게 내려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시장금리도 이제 내려오는 추세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기준금리가 동결됐다 1번, 두 번째 얘기 드리고 싶은 건 기준금리랑 시장금리 차이가 있는데 시장금리는 지금 내려오는 추세다. 하반기에는 기준금리를 내리려고 하기 때문에. 정리되셨죠? 두 가지 얘기 드렸어요. 복잡한 거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이것만 얘기하고 상품 얘기할 거니까 좀만 참으세요. 두 번째로 얘기 드릴 거는 미국에서 민간의 고용이 둔화되고 있다. 물가 상승률이 둔화될 신호다. 이런 뉴스가 또 있었어요. 자, 그럼 금리 얘기를 했잖아요. 시장금리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세우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다 이러면은 금리를 높여서 물가 상승률을 완화시키는 거예요. 요게 이제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막 경제가 너무 안 좋은 것 같다 이러면 금리를 인하시켜서 사람들 주머니에 돈을 넣어줘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 안 되시죠?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사람들이 어려워졌다, 경제가 진짜 어렵다 이러면은 금리를 떨어뜨려줘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어렵다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가계부 한번 살펴보세요. 1주택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대출이 있을 텐데 금리가 너무 높아서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기준금리가 떨어뜨려졌어요. 그럼 이제 시장금리도 점차 이렇게 더 떨어지겠죠? 기준이 낮아졌으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대출이자 내던 걸 예를 들어서 100만원씩 냈었는데 80만원, 70만원 이렇게 적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20만원, 30만원 생긴 돈을 어떻게 할까요? 뭐 소비를 한다든지 하겠죠? 기업에서 만든 물건들이 소비자들이 사주니까 기업은 돈이 생기겠죠? 기업이 돈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고용을 하겠죠? 이게 이제 경제가 이렇게 돌아가는 대강의 흐름인데, 그래서 지금 뉴스를 나온 거는 민간 고용이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기업으로 돌아가 볼게요. 기업에서 고용을 안 해요. 극단적인 예로 머니하이가 삼성전자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삼성전자에서 잘라버렸어. 요즘에 반도체랑 컴퓨터가 너무 안 팔려요. 전자제품 너무 안 팔려가지고 우리 고용 줄여야겠습니다 하고 잘랐어요. 그럼 머니하이는 어떻게 될까요? 소비할까요? 소비 안 하겠죠. 소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제 전자제품 막 이런 거 안 사겠죠. 그럼 기업에서 어떻게 될까요? 또 이제 고용을
줄이겠죠. 이런 거예요.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금리를 낮춰줘요. 금리를 낮춰주면은 소비자들이 소비를 하게 되고, 기업에서는 이제 돈이 생기고, 그럼 이제 고용을 또 하게 되고, 고용을 또 하게 되면은 소비가 또 늘어나게 되고, 선순환으로 흐름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민간 고용이 둔화됐다는 얘기는 금리가 아무래도 떨어질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이런 흐름에서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되니까, 중앙은행이 역할을 해야 되니까 금리를 떨어뜨려 줘야겠다, 이런 신호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준금리는 탁탁 이렇게 낮춰지는 거니까 당장에 낮출 수는 없어요. 근데 시장금리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금리 방향, 이런 거에 따라서 수요가 결정이 돼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장 금리가 정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 금리는 빨리빨리 정해져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다 정리를 하자면, 기업에서 고용이 둔화돼가지고 점점 이제 고용을 안 할 것 같으니까 중앙은행에서 아무래도 기준금리를 낮출 것 같다. 시장 금리는 기업에서 고용 안 하네? 그러면은 이제 중앙은행도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겠네? 시장에서는 금리가 빨리빨리 낮춰지게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미국의 채권 금리 같은 경우는 급락했어요. 채권 금리가 떨어졌어요. 채권 가격은 올랐어요. 채권의 금리랑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투자하신 분들은, 채권 비중이 높다 하신 분들은 괜찮았을 거예요. 요건 이제 번외 얘기였고,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저위험 상품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위험 상품은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예적금보다 약간 나은 수준이에요. 지금 금리가 떨어지는 시점에서는 사실은 저위험 상품보다는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한 국면이에요. 물론 이제 유튜브에서 단타 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뭐 어떤 다른 것들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안 좋게 얘기하겠지만, 지금 큰 흐름에서는 투자하기 나쁘지 않은 상황이 되고 있어요. 상품으로 얘기를 하자면, 일단 첫 번째는 특판하는 상품들이 있어요. CMA든 발행어음이든 특판 상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특판이 예전에는 5%짜리 특판이다 했으면은 지금은 4%짜리도 특판이다, 이런 식으로 점점 눈높이가 낮아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장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한국투자증권이랑 토스에서 발행어음 약정식으로 하고 있는 게 1년 맡기면 연 4.5% 정도 이율을 주고 있습니다. 특판이고 6개월이랑 1년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돈을 좀 묶어둬야 된다 하시면은 긴 기간 묶어두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뭐 상품들, 뭐 CM이 정리된 거나 이런 거는 저희 카페에 정리를 해뒀으니까 매월 정리해가지고 올리고 있거든요. 확인해서 활용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상품은 신한투자증권의 슈퍼솔 전용 특판 RP 5.5%짜리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기간이 매우 짧아요. 28일짜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짜리예요. 뭐 1,000만원 맡겼는데 5.5%다, 55만원 준다, 이게 아니에요. 55만원을 12분의 1 해가지고 요만큼만 나오는 거예요. 28일짜리니까. 연수익률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막 추천드린다기보다는 그냥 예를 들어서 안지향에서 뭐 교육을 배우기 전이다, 그래서 뭐 한 달 정도는 교육을 듣고 나서 그 다음 투자해야겠다, 이때 한 달 동안 돈 맡겨놔야겠다, 이런 정도 때 쓰는 용도였으면 좋겠어요. 지속해서 쓰기에는 아무래도 좀 불리하실 거예요. 증권사 그 수수료 비교한 영상 확인해보세요. 이제 세 번째 소개하고 싶은 건, 미래에셋에서 2월 6일에 새로운 상품이 나온다고 저한테 이제 메일을 주셨어요. 근데 새로운 상품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 지금 이제 영상 찍는 시점에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6일날에 상장되면은 확인해보시면 되겠죠? 이제 ETF인데 타이거 1년 은행 양도성 예금 증서 액티브 합성, 이런 ETF가 출시될 예정이에요. 일단 보면은 정기예금 금리랑 유사한 정도의 금리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익률로 얘기를 하자면은 한 3.65%에서 3.8%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미래에셋에서. 지금 은행의 1년 예금 중에서 가장 높은 게 한 3.9%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이 ETF 같은 경우는 아무 조건이 없는데, 뭐 돈을 얼만큼 넣든 뭐 이런 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은행 예금 같은 경우는 뭐 첫 거래 해야 되고, 뭐 급여를 연동해야 된다든지, 공과금 내야 된다든지, 뭐 카드를 써야 된다든지, 앱을 설치해야 된다든지, 막 복잡한 게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 ETF 같은 경우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3.65에서 3.8% 정도면은 꽤 메리트가 있죠. 그리고 수시입출금이 돼요, 사실 ETF는. 그래서 따지자면은 파킹 통장이랑 은행 예금이랑 합쳐져 있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게 상장돼서 수수료나 이런 걸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새로운 상품이고 은행 예금보다는 조건이나 한도나 이런 게 없어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싶었어요. 이 상품은 2월 6일에 상장을 하면은 제가 카페에 한번 리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기다 막 투자해라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뭐 돈 받고 광고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뭐 신한 것도 그렇고 지금 타이거 이 미래에셋 것도 그렇고 구독자들한테 소개해줘도 되겠다 이런 상품이어서 소개한 거예요. 타이거 여기서 메일을 엄청 많이 보내가지고 거의 한 지금 30개 40개씩은 이제 받아보고 있어요. 여튼 여기까지 설명드리면은 이번 달은 이 정도로 해도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당부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주의사항인데 지금 저위험 상품들은 기준금리도 내려올 것 같고 시장금리도 내려왔기 때문에 메리트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대출 이자도 점점 줄어들고 근데 이 저위험 상품들 메리트도 줄어들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금리가 떨어지는 구간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금리는 떨어져서 내 자산이 굴러가는 속도는 낮아지고 대출 금리가 낮아져서 여유 자금은 생겨요. 그래서 갑자기 뭔가 투자를 해. 투자라는 게 사실 운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투자도 뭐 스킬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공부하는 거랑 비슷해요. 내가 뭔가 지식을 좀 체득을 하고 매수 매도 기준을 갖고 투자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내가 실수를 했어. 배울 때 뭔가 잘못 배운 것 같아. 그러면은 다시 배우고 다시 실행을 해보고 시험을 봐보고 틀렸어. 오답노트 해. 이렇게 하면서 실력이 느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지금 빨리 투자해야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를 할 거라고 생각하냐면 이런 얘기가 또 생길 거예요. 이제 대출금리가 낮아져서 여유자금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 투자를 원래 하셨던 분들은 자산이 또 불어날 거고 벼락거지 이런 얘기 할 거예요. 막 물가가 다시 오른다 이러면서. 그리고 상대적으로 나는 왜 이런 상품만 했을까? 머니하이놈 왜 이런 저위험 상품만 알려줬을까? 빨리 투자도 알려주지.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고 천천히 배우셔서 실행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위험 상품들은 비상금들은 길게 묶었으면 좋겠고 그냥 내가 좀 투자를 배워가지고 작은 돈이라도 하고 싶다 이런 애들은 짧게 묶어두거나 CMA 수시입 출식에 넣어두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미션북을 리뉴얼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맞춰서 원래는 저위험 상품들만 이렇게 해보실 수 있게 무료로 이 컨텐츠를 만들어서 발행을 했는데 이제 투자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리뉴얼해서 9편 정도를 만들어 놨어요. 이거 무료니까 그냥 해보셔도 되겠죠? 수업 안 듣고 미션북만 하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저위험 상품 리스트 쭉 한번 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